재열아, 할아버지가 30년 동안 형사했는데 이런 미친놈들은 진짜 처음 봤어. 아니, 범죄자가 피해자를 납치한 게 아니야. 피해자가 스스로 감옥에 들어간 거지. 2024년 8월에 익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20대 회사원이 보이스피싱 놈들한테 완전히 세뇌당해서 4일 동안 모텔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 이거 듣고 나면 너도 소름 돋을 거야. 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갔다고요?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야. 요즘 젊은 얘들이 많이 쓰는 말이지? 심리 조작 말이야. 근데 이 정도로 완벽하게 당한 케이스는 생각해봐. 감옥도 아니고 모텔에 스스로 들어가서 4일을 버텼다고. 구독하고 이런 소름 돋는 현실 더 알아가자. 자, 일단 2024년이 어떤 해였는지부터 말해줄게. 코로나는 거의 끝나갔고 사람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시기야. 그런데 그 틈을 노린 놈들이 있었지. 보이스피싱 조직들 말이야. 얘네가 진짜 무서운 건 예전처럼 엄마야, 돈 좀 이런 조잡한 수법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달라진 거야. 익산에 사는 김모 씨, 24살, 대학 졸업하고 지역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애였어.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일어나서 9시에 출근하고 저녁에는 헬스장 가거나 친구들이랑 치킨 먹고 뭐 우리 재열이랑 비슷한 또래지. 그런데 말이야. 8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 47분 김 씨가 회사에서 엑셀 작업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 번호가 02-3480에 서울 번호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았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재윤 검사입니다. 목소리가 진짜 검사 같았어. 할아버지가 검찰청에서 일해봐서 아는데 검사들 특유의 그 차분하고 권위 있는 말투 있잖아? 그걸 완벽하게 따라한 거야. 김모 씨 맞으시죠? 현재 진행 중인 특수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김 씨가 네, 저요? 뭔 사기요? 이랬더니 귀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때부터 김 씨 심장이 뛰기 시작했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검사가 전화했으니까 혹시 최근에 대출 받으셨거나 부업 사이트 가입하신 적 있나요? 김 씨가 몇 달 전에 부업 사이트에서 통장 대여해주면 돈 준다고 해서 그거 혹시? 바로 그겁니다. 그 통장이 지금 1억 8천만 원 규모의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어요. 헐, 진짜요? 통장 빌려주기만 했는데 1억 8천? 그래, 이게 바로 이놈들의 첫 번째 수법이야. 피해자가 실제로 뭔가 잘못한 게 있게 만드는 거지. 김 씨가 실제로 몇 달 전에 돈 필요해서 통장 대여하면 50만 원 줍니다. 이런 사기에 걸려서 통장을 넘겼거든. 그걸 이놈들이 미리 다 조사해둔 거야. 지금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라는 게 확인되면 선처받을 수 있어요. 다만 수사기밀이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서 진짜 검찰청 홈페이지 주소 알려주고 우리 김재윤 검사 검색해보세요. 이러는 거야. 실제로 검색하면 나와. 왜냐하면 진짜 검사 이름을 도용한 거거든. 김 씨가 검색해보니까 정말 김재윤 검사가 있는 거야. 금융범죄 전담이라고 되어 있고 사진까지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믿을 수밖에. 지금부터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주세요.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으로요. 김 씨가 안전한 곳이요? 집은 어떠세요? 이랬더니 안 됩니다. 가족이 연루될 수 있어요. 모텔이나 찜질방 그런 곳으로 가세요. 지금 당장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이야. 피해자를 완전히 고립시키는 거지. 김 씨는 회사 동료한테 급한 일 생겨서 조퇴합니다 하고 나왔어. 근데 말이야. 김 씨가 나중에 증언한 걸 들어보면 정말 소름 돋아. 그때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검사라는 사람이 워낙 자신 있게 말하니까 의심을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통장을 넘긴 일이 있어서 김 씨가 익산역 근처 모텔로 갔어. 체크인할 때 카운터 아주머니가 혼자 오셨어요? 며칠 묵으실 거예요? 물어봤는데 김 씨가 하루요.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이랬대. 벌써 정신이 혼란스러워진 거지. 모텔 방에 들어가자마자 또 전화가 왔어. 도착했습니까? 좋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 협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휴대폰 사라고 하는 거야. 수사용 전용 폰이 필요합니다. 매장에서 선불폰 사고 제가 알려드리는 앱을 설치하세요. 김 씨가 모텔 근처 대리점 가서 선불폰 사고 돌아와서 앱 설치했어. 근데 그 앱이 바로 원격 제어 앱이었지. 이제 김 씨 핸드폰은 완전히 조종당하는 거야. 설치 완료됐습니다. 좋아요.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어. 가짜 검사가 밤 12시까지 계속 전화하면서 반성문 쓰라고 하는 거야. 본인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1억 8천만 원이에요. 이거 자칫하면 7년 이상 실형받을 수 있어요. 김 씨가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울먹울먹했지. 저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피해액이 너무 커요. 일단 진정성을 보여주세요. 반성문 10장 써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반성문을 10장이나요? 그래, 김 씨가 밤새 A4 용지에 반성문을 쓴 거야.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빽빽하게 손목이 아플 정도 썼대. 사진 찍어서 보냈더니 진정성이 부족합니다. 다시 쓰세요 이러는 거야. 새벽 4시까지 계속. 다음날 아침 김 씨 어머니가 전화했어. 회사에서 연락 왔다고. 그런데 김 씨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냐? 엄마, 나 지금 중요한 일로 서울 갔어. 며칠 못 들어갈 것 같아. 걱정 마. 완전히 거짓말한 거지. 왜? 가짜 검사가 가족에게 절대 사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 둘째 날부터는 더 치밀해졌어. 가짜 공문서를 카톡으로 보내는 거야. 검찰청 로고에 인감까지 찍힌 진짜 같은 서류를.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수사 진행 사항이라고 되어 있고 혐의 특수사기 방조죄, 예상 형량 5에서 10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김 씨가 그거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간 거지. 아, 진짜 내가 범죄자구나 하면서. 하지만 성실히 협조하면 선처 가능합니다. 다음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제 정말 이상한 지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을 치세요. 외부에서 보이면 안 됩니다. 핸드폰은 항상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김 씨가 나중에 말하길. 그때부터 진짜 갇힌 기분이었어요. 모텔 방이 감옥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더 심해졌어. 가짜 검사가 가족 조사도 필요합니다. 하면서 부모님 인적사항까지 다 적으라고 하는 거야. 주소, 직장, 연락처, 심지어 계좌번호까지. 혹시 가족분들이 연루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니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완전한 가스라이팅이야. 김 씨를 완전히 무력화시킨 거지. 이때부터 김 씨는 진짜로 본인이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자라고 믿기 시작했어. 모텔에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김 씨가 사흘 만에 5kg이 빠졌대. 스트레스와 불안감 때문에. 그러던 중에 진짜 반전이 일어났어. 넷째 날 오후 김 씨 여자친구가 모텔을 찾아온 거야. 어떻게 찾았어요? 김 씨가 이틀째부터 연락이 안 되니까 여자친구가 수소문한 거지.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보고 김 씨가 자주 가는 곳들 다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모텔까지 온 거야. 여자친구가 모텔 카운터에서 여기 김모 씨라고 투숙한 사람 있나요? 물어봤더니 아주머니가 그 혼자 온 젊은 남자? 사흘째 방에만 있어라고 한 거야. 여자친구가 방문을 두드렸어. 오빠, 나야. 문 열어. 그런데 김 씨가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가, 빨리 가. 너까지 연루되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무슨 소리야? 연루가 뭐야? 지금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김 씨가 울면서 나 범죄자야. 1억 8천만 원짜리 사기에 연루됐어. 이러는 거야. 그 순간 여자친구가 직감했지. 이거 보이스피싱 아니야? 아니야. 검사님이 직접 전화했어. 서류도 다 받았고. 김 씨가 완전히 흥분하면서 소리쳤어. 여자친구가 문 열어. 지금 당장. 하면서 계속 두드리니까 결국 김 씨가 문을 열어줬어. 여자친구가 방 안에 들어가서 본 광경이. 이거 정말 소름 돋아. A4 용지가 바닥에 수십 장 널려 있고 다 반성문이야.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글씨로 빽빽하고. 김 씨는 3일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서 냄새나고 눈은 충혈되어 있고 여자친구가 오빠 정신 차려. 이거 사기야. 이랬는데 그때 마침 가짜 검사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여자친구가 내가 대신 받아볼게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 김모 씨 맞습니까? 아니요. 여자친구예요. 지금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세요. 그러자 가짜 검사가 당황해서 안 됩니다. 관계없는 사람과는 통화할 수 없어요. 김모 씨한테 바꿔주세요. 그 순간 여자친구가 확신한 거지. 이거 100% 사기야. 여자친구가 김 씨의 핸드폰 뺏어서 앱들을 확인해 봤더니 이상한 앱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거야. 그 즉시 112에 신고했지. 경찰이 모텔로 출동했을 때가 진짜 가관이었어.
김 씨가 경찰관들한테 저 수사받고 있어요. 방해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진짜 화를 내는 거야. 김모 씨, 진정하세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니에요. 검사님이 직접. 30분 동안 설득해야 했어. 경찰관이 김 씨의 핸드폰을 직접 확인해서 악성 앱들을 보여주고 가짜 서류라는 걸 증명해주고 나서야 김 씨가 제가 속은 건가요? 하면서 정신을 차린 거지. 그 순간 김 씨가 어떤 기분이었을까? 4일 동안 본인이 범죄자라고 믿고 가족에게까지 거짓말하고 모텔에 스스로 감금당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 다 사기였던 거야. 김 씨가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 제가 왜 이렇게 바보였을까요? 4일 동안 뭘 한 거죠? 하지만 김 씨만 이런 게 아니야. 비슷한 시기에 전국에서 똑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거든. 대전, 부산, 대구. 패턴이 다 똑같아. 20대들을 모텔에 가둬놓고 며칠 동안 세뇌시키는 거야. 이 놈들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겠지. 단순히 돈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정신까지 완전히 조작하는 거야. 30년 형사해봐서 아는데 이런 정교한 심리 조작은 정말 처음 봤어. 이런 진실 더 알고 싶으면 구독해서 함께 추적하자. 할아버지가 이런 악질들의 정체를 계속 파헤쳐 줄 테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어.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비슷한 피해자들이 우르르 나타난 거야. 저도 당했어요. 저도 3일 동안 모텔에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수십 명씩. 정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거지.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통신회사들도 의심 앱 차단 시스템 만들고. 하지만 아직도 이 놈들은 잡히지 않았어. 중국에 숨어서 계속 범죄 저지르고 있거든. 매일 새로운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김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건 후 심리 상담받고 직장도 그대로 다니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트라우마가 남아있지. 모르는 번호 전화 오면 받지를 못하고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해. 다시는 이런 일 당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당할까봐 걱정돼요. 정말로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해. 검찰이나 경찰이 모텔 가라고 하는 일은 절대 없거든. 수사 서류 카톡으로 보내는 일도 없고 할아버지가 30년 형사했지만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야. 범인들은 해외에 숨어서 계속 범죄 저지르고 우리는 피해자들만 늘어나는 거 보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야. 한 명이라도 더 알고 조심한다면 김 씨 같은 피해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 다음에도 이런 현실적이고 소름 돋는 사건들로 만나자. 악질들의 정체를 계속 파헤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거야.